안녕하십니까, 이규탁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일단은 도형과 관련된, 지난번 원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삼각형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이시죠?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면 사실 사인 법칙과 같이 배워야 되고 같이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코사인 법칙을 외워놓고 다 식을 알고 있고 삼각형에서 쓰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언제 어떤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 그걸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사인 법칙은 기가 막혀요. 사인 법칙이 기가 막히게 쓰는 타이밍이 딱 보이는데 코사인 법칙이 조금은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코사인 법칙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외우는 식 코사인 법칙 하면 분명히 a제곱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라고 저는 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식을 외울 때는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될까? 그렇지, 어떤 모양이냐 어디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식을 외운다, 당연히 식을 외우고 있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네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식을 외우실 때요 반드시 고민할 건 이거야. 어떤 도형이냐, 정확하게 어떠한 조건에서 그 식을 쓰는 거냐. 가끔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요 어디가 A, B, C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A, B, C라고 만약에 우리가 둔다고 하면 이 녀석에서 각각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놓은 다음에 식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자, 쓰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다른 한 변을 구한다. 자, 요런 타이밍에 우리가 쓰는 거야. 타이밍. 이해되니? 두 변,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이 등장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되게 작게 보이죠? 소심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요 녀석, ABC라는 요 녀석이 있으면 마주보는 변, 여기에 있는 각과 마주보는 녀석에 해당되는 A가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식 보시면 됩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두 변에 해당되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2BC 두 변 그리고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가 ABC였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만약에 B제곱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물으면 나 여기 길이를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아이고 잘 그려야지. 아이고 야 이거 그리기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살살살살 그립시다. 자 이쪽 편에 BC라는 녀석과 이쪽 편에 AB라는 녀석을 주고 여기 있는 각을 줄 테니 나머지 한 변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B제곱. 그러면 나머지 두 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끼인 각 B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이 있는데 나머지 한 변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필요하다?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한 녀석 C제곱을 내가 구하고 싶다면 자 이쪽 편에 C라는 녀석은 여기 있네요. C제곱을 내가 구하고 싶다면 나머지 두 변은 BC와 AC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식을 쓴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뭐가 된다? 코사인 끼인 각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이런 타이밍에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외워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외우는 게 식만 덩그러니 외워놓고 맨날
외웠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모르고 틀린 다음에 아, 또 틀렸어. 이거 아는 건데. 이런단 말이야.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자, 좀 전에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썼던 식이,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떤 식에서 나오는 아이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라는 이런 녀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용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에서 보세요. 세 변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세 변을 다 알고 있으면 A와 B와 C와 B, C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녀석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사인 A라는 녀석만 구할 때, 자, 넘기고 A제곱 반대로 돌리고 2BC 또 나눠주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이 등장하네. 그치? 그럼 봐라. 코사인 법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게 기본이었는데 그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해봤더니 뭐가 되느냐? 코사인이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에 있는 식 정리를 했더니 아, B랑 C랑 A 세 변 길이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강의는 있잖아. 다른 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문제풀이에 잘 적용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이 변화하는 과정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공식은 있지 그냥 하나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식을 살짝 바꾸면 또 다른 식이 되고 또 다른 식이 되고 같은 식이지만 바뀐 녀석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식을 통해서 세 변의 길이를 안다. A, B, C를 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에 대한 걸 정리해 봤더니 세 변 길이를 알면 각에 해당되는 무슨 값을 구하는? 코사인 값을 구하는 식이 등장되더라.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B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B. 자, B에 해당되는 이 각을 나는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코사인 B랑 곱해지는 녀석은 원래 뭐였을까? 여기 코사인 A는 BC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도 B랑 곱해지는 녀석은 2CA, 2AC가 되겠죠? 그러면 C제곱과 A제곱 더한 녀석에서 B제곱을 뺀 녀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 쉬운 거야. 별거 아닌데도 우리 입장에서 외워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미친 듯이 공식들이 막 섞이게 돼 있어. 하나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세 변을 안다라고 해봤더니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식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세 변이 주어지면 코사인 A가 됐든 코사인 B가 됐든 코사인 C가 됐든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죠. 참 쉽죠? 엄청 쉽죠? 근데 이 쉬운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한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개념 하나 기억해 봅시다. 사실 개념이라는 거 여기에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하자면 개념은 언젠가 선생님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을 외웠다. 나는 개념 공부를 했다. 아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개념은요,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을 외우는 건 그냥 암기잖아요. 그렇죠? 개념이라 함은 문제를 풀 때 요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걸 식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바꿔봤더니 이 문제 적용이 되네? 그럼 개념 공부한 거야. 가끔 수능 때까지 선생님 저 개념 공부를 수능 때까지 해야 될까요? 저 문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풀도 개념의 확장판입니다. 이해돼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겠다를 공부하는 것도 개념 공부고요. 기본적인 식을 외우는 것도 개념 공부고요. 모두 다 개념 공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별거 아니죠.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근데 선분 두 개의 각 하나. 자, 아까는 원래 뭐였지? 끼인 각이었지. 근데 야, 봐라.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쪽 각이 주어져도 그 각을 끼고 있는 두 선분을 모르는 녀석이 있다고 해도 그걸 X라고 넣어버리면 두 변과 끼인 각에 해당되는 게 등장되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그래,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도형 문제를 봅니다. 아, 두 변이 나왔어요. 각을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그냥 이 각을 세타라고 둘래. 아유, 세타. 그럼 두 변과 끼인 각 나오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을, 그렇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더라. 됐니?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이 삼각형이 등장했어. 선분 3개가 나왔어. 자, 선분 3개가 나왔네. 오, 선분 3개. 선분, 삼각형 다 주어진 거야. 야, 그럼 우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다른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선분 3개가 주어지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이라는 그 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되겠죠? 참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얼어요. 별로 안 웃겼죠? 미안해. 자,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수특 변형 문제입니다. 수특 변형 문제인데요,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원이 있고요, A, B, C, D라는 사각형이 있는데 선분 길이가 좀 과하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 B, C, C, D, D, A. 그리고 원에 내접한다. 뭐를 구해라? AC의 길이를 구해라. 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줘야 되느냐? AC라는 녀석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딴 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놈들 길이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 도형에서 AD라는 선분과 DC라는 선분과 여기에 있는 AC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요 세 선분의 입장에서 3이고요. 3이고요. 여기다 쓸까? 3이고요. 여기 길이는 4고요. 아, 여기 길이가 모르니까 문제에서는 K라고 되어 있네. 그냥 K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모르는 녀석이니까 야, 나 요쪽에 있는 거 각만 알면 뭐를 쓰는 게 가능해?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서 뭐를 나타낸다? 나머지 한 변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식이 등장하더라. 뭐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쵸?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큰일 나. 한 5분 전에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이 녀석에서 내가 이 각을 그냥 알파라고 한번 두고 싶은 거야. 알파. 야,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두고, 자, 여기 있는 걸 풀어보자고. 식을 만들었더니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에다가 빼는데 2, 3, 4의 코사인 알파를 했더니 이 i의 값은 뭐가 된다? K를 왜 이렇게 쓰니? K라는 i의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미지수가 2개니까 선생님 좀 애매하네요. 그쵸,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에서 시선을 좀 아래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AB가 있고요, BC가 있고요, 이쪽 편에 똑같이 A, C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요번에는 3이고요. 여기 길이는 5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각을 내가 모르는 상황인데 요 녀석이 길이가 K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각을 만약에 내가 베타라고 두겠다.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 식은요, K라는 녀석의 제곱은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2의 3의 5의 코사인 베타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뒀을 때 나는 K를 구하고 싶은데 있지, 알파와 베타라는 또 다른 녀석이 등장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에서 우리가 쓴 놈은 뭐밖에 없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뭐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느냐?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원에 내접하고 있거든. 자, 원에 내접한다. 원에 내접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는 해요. 원의 성질.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원이 나오면 중심각 그리고 원주에 연결한 원주각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호의 AC 위쪽에 해당되는 호의 원주각. 그쵸? AC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입장에서의 원주각.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주각은 바깥쪽에 있는 요 큰 원의 원주에 해당되는 원주각이 돼. 이해되니? 그럼 원주의 입장에서는 중심각이 몇 도야? 360도니까 이 원주의 원주각인 요 두 녀석은 뭐가 된다? 합이 그치 360의 반 180도가 된다. 그래서 요런 식이 있지만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된다? 파이라는 녀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에 있는 요 녀석에 해당되는 값을 뭐로 씁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우리가 바꿔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있는 녀석은 9에 16에 2, 3, 4니까 그냥 계산할까요? 6, 4, 24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요. 요 녀석의 식이요. 뭐와 같은 값을 갖느냐? 9 더하기 25에 6, 5, 30 마이너스 30에 자 이제 보세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바꾸는 방법. 2분의 짝수 코사인 그대로. 짝수에서 알파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는 거야. 파이에서 조금 더 가면 3, 4분면. 그럼 부호는 원래 있는 녀석의 부호는 뭐?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요. 플러스 코사인 뒤에 있는 덩어리를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알파. 하지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뭐한다? 자기가 먹는다. 그래서 알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넘기고 지우고 넘겨봤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코사인 값은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값이 등장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6분의 1 넣을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면 자 만들어지는 마지막 K제곱이라는 녀석은 자 K제곱은 9, 16, 6분의 1 없어지면 빼기 4죠. 맞나요? 아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더하기 4죠. 그러면 이쪽 자리에 해당되는 K제곱의 값 얼마? 29.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참 쉽죠? 안 쉽나요? 에휴 쉬워요. 자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코사인 법칙은요.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에서 쓰이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삼각형이라는 녀석이 다른 도형들과 등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시선은 삼각형만 쪼개서 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조건을 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미지수, 변수, 내가 주고 싶은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야. 그래도 많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녀석을 어떻게 됐든지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조금은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삼각형이 나온다 혹은 선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오케이? 선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 두 변이 나왔는데 내가 각을 지정해주니 다른 한 변을 구할 수 있더라. 혹은 두 변과 각이 나와 있는데 다른 한 변을 묻더라. 혹은 세 변이 주어져 있는데 각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더라. 이런 시기적절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그 내용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은 항상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쫄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